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준 만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도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조정을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조하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만 보면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이제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사실 지난주 중반부터는 제가 팔란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지수로도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금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은 꽤나 편안한 한국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딱 2달 전으로만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남들은 양호해도 우리나라만 밀려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난 증시다.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서학개미로 넘어가던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도 많이 하셨었는데, 딱 2달이 지난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 작년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면은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씩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을 하나 둘 정리를 해서 한국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간단하게 들으셨을 텐데, 금리 인하 됐다라는 거, 드디어 2% 진입했다라는 정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올해 2-3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발맞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투자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나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어차피 미국 주식은 작년 말부터 언제든지 조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 기다리던 조정이 온 거다. 우리나라도 기다리던 조정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이달에서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금 이제 주도주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기간에 휴식 기간이 얼마 되느냐 차이에 따라서 이제 반등의 강도가 또 달라지겠죠. 이제는 반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상승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반등은 하락 기조 속에서 리바운딩 되는 걸 반등이라고 하고, 상승이라고 하는 건 추세가 우상향하는 것을 상승이라고 하죠. 이번에 만약에 휴식 구간 위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기급 동안 종목만 차익 실현 잘하시고 조정 구간에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수 간단하게만 봐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차익 실현을 잘 해놨죠. 그리고 목표치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라고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2,700포인트가 1차 목표치고, 이 아래는 지하, 이 위에는 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지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못 미치긴 했지만 코스닥이 먼저 목표 도달해가지고 같이 좀 쉬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 핑계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은 사실 쉬는 것도 아래로 푹 꺼져도 이상할 게 없는데, 한 2,600 지금 흔들기 나온 다음에 회복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아직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 구간에서도 계속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올리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대견하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로 넘어가면은 더 기특하고 더 대견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목표치에 도달을 했죠. 780포인트까지 딱 도달을 했고, 이 구간이 워낙 코스닥이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투매가 나온 다음에는 그냥 지나가도 이상할 게 없다. 물론 여기서 계속 양봉만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강한 저항 구간에서는 보통 최소한 2-3번 정도의 강력한 이제 저항을 만들고,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안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기존에 이 아래쪽에 730쪽에서 횡보하면서 조정을 잘 횡보하면서 마무리해서 흡수를 했고, 그리고 780까지 올라왔다. 이 구간에서도 한 2주 정도 전후해가지고 이제 횡보하면서 눈치 보다가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강력한 조정으로 해서 다시 이 전에 있던 지지선까지 내려가거나 하는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파락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 양봉으로 세워주면서 지금 보면은 횡보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만큼 코스닥은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계좌로도 좀 느끼실 거고 시장으로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 미증시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지수가 급락을 하려면은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을 아랫방향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는 약간의 단기 조정을 대비하는 약간의 흔들림 정도를 대비하는 정도지 추세를 바꿀 정도의 하방 수급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살짝 조절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만 넘기면 또다시 우리 시장 좋은 구간으로 오는구나. 그동안은 반등이었고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서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환매가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이제 바닥권에서 살살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는 좋아지냐라고 하면은 물음표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만한 섹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또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이런 섹터를 관심 가져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좀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소부장 쪽으로 해서 다시 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반도체 소재 쪽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보기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첫 번째로 이제 배상 판결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보복으로 이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 나온 것처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재 수출을 규제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또 비상이 걸렸던 거예요. 이 수출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은 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져오고 싶으면은 90일 동안 또 이제 절차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때 딱 막히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수급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다 해제가 되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국산화에 시작을 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마 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닥권에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특히 소재 관련주들 제가 네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말로 없는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소재주 안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편안한 조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또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안타, 2루타, 3루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타 종목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입니다. 공정 소재 전문 기업인데 오늘 창업주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업주인 이부섭 대표이사 회장이 별세했다라는 소식인데 이로 인해 주가는 또 급등세를 펼치더라고요. 어떤 이슈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소부장 다시 보기를 제가 기획한 게 아마 이 소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창업주의 별세 소식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아들들 간에 이제 지분 경쟁 나오는 거 아니냐, 형제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대감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정리를 해놓은 기업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만약에 아무 일 없는데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어떻게든 수급은 들어왔기 때문에 휴식 구간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휴식 구간이 나오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3대 소재 규제다라고 해가지고 PI 소재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PI 소재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더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불화수소하고 포토레지스트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집중했는데 포토레지스트는 사실 관련된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진 세미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EUV용까지도 이제 개발을 해 나가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계속 수입만 해왔던 뭐 90% 이상을 수입해왔던 부분을 우리나라의 국산화를 시작하게 된 기업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시총 1조 이상까지도 끌어올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기술력을 자랑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 부진 그리고 노스볼트에 이제 CNT 도전제를 공급한 이력이 있죠. 근데 노스볼트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캐즘 있고 그래서 좀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개선된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개선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레거시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 전통의 이제 소재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고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모아가는 뭐 바로 뭐 지금 핵심이 되면서 시장의 중심처럼 HF이나 유리기판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확 뛰어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천천히 보신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좀 묵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안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조정 공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안타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의 이슈도 점검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브레인 꼽아주셨는데 동진 세미캠과 대비해서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는 걸까요? 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좀 묵직한 종목이라서 둘이 굉장히 비슷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 2루타 이 사이에서는 이 두 종목을 뭐 양쪽에 놓고 언제든지 변경해도 타선을 변경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둘 다 뭐 시총 단위가 조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화수소하고 포토레지스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포토레지스트에 동질세미캠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화수소 쪽은 대장이 솔브레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업체인데 요즘에 한동안 이제 푹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순도 99% 정도 되는 이제 불화수소는 많이 있었는데 이 12-9 뒤에 9가 그냥 12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9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솔브레인이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산에 앞장섰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파를 이어받아가지고 이 3대 소재 규제가 솔브레인의 가치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이 있어도 쉽게 가져다 쓰지는 않았어요. 과거부터 해서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개선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아 하면 저쪽에서 하고 바로 받아서 이제 알아서 AS를 해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호흡이 좋으니까 굳이 다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하기가 이제 서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산화 기술이 있어도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기존 거래업체랑 계속 유지하는 것들. 여러분도 회사 생활하거나 이제 거래처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뭔가 이제 간단하게 크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듣고 해주는 게 편안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솔브레인의 가치가 점점 이제 국산화로 해서 올라가면서부터 멋지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작년 뭐 재작년 해서 좀 안 좋아지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 그룹 자체에서 재고 자산을 이제 감축하자라고 해서 생산량도 좀 조절을 하고 원재료 매입도 좀 축소하고 하면서 실적을 좀 맞춰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다시 한번 비상하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과 함께 가장 안정적인 소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 모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소재단 안에서 함께 비교해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꼽아주셨는데 3루타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3루타부터는 그래도 장타력이 좀 있고 해야 된다. 제가 호타준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좀 탄력이 좀 있어요. 한 번 움직이면 너무나도 멋있게 움직이는데 쉴 때는 또 푹 쉬어버리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레거시 반도체 업황 문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미국의 이제 텍사스 쪽에 이제 공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는 사실 뭐 기존부터 오스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겠다라고 다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거 실망스러운 거 아니야라고 해서 2023년도까지 보면은 실적이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년에는 실적
실적이 꽤나 회복됐어요. 제가 SNS텍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레거시 업황이 안 좋은데 왜 이 종목을 좋게 보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중국에 대한 수혜가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는 거지 중국의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그 SNS텍 같은 경우도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죠. 이 블랭크 마스크를 수출할 때 거의 50%가량 할증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계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이제 제가 이제 ENF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우한이랑 해서 공장이 중국에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드렸는데 중국에 있는 이 공장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돼 있는 이 리스크 같은 경우 그리고 글로벌 이제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 좀 주춤하는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좀 이겨내고 실적으로 이제 끌어올려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반기 되기 전에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레거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다 보시고 만약에 삼성전자 미국 공장까지도 잘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3단 점프를 할 수 있고 3루타를 칠 수 있는 종목으로 ENF 테크놀로지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올해 안에 또 멋진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공장, 그 중국 공장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올해는 더 큰 슈팅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정리해 봤고요. 이제 이어서 하이라이트 종목 볼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의 말로 없는 종목들 먼저 수익률 체크해 보고 가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너무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우리 목표치를 매달 이렇게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은 3월 목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어떤 목표치까지 드려야지 될지 그리고 보통 목표치를 드리면은 고맙게도 또 이제 주가가 화답을 하면서 그 1월에도 그렇고 2월에도 그렇고 열흘 만에 달성을 했죠. 그래서 말로 없는 종목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1차 목표치 도달한 이런 기업들은 너무나도 많고 지금 세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너무나도 지금 행복한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뒷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없는 종목들이 첫 장이 아니라 두 번째 장, 두 번째 페이지에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보면은 10위권 안에 세 종목 빼고는 다 지금 말로 없는 딱지를 달고 있죠. 그중에 두 종목은 100%가 넘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상반기 안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안에는 아마 첫 페이지는 이제 뭐 100% 넘는 종목들, 세 자릿수 종목들로 가득하고 아마 앞자리가 뭐 2나 3으로 바뀌는 종목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 제가 계속 바닥권에서 이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조정받는 종목들 조정 구간에서 포착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반등 구간이었고 앞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멋진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화신 살짝 짚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동차 관세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바닥권에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기존에는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제가 말로 없는 종목을 이제 화신으로 딱 교체해드리면서 여러분들 SL 화신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강력한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근데 SL도 멋지게 움직이고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멋있게 움직이면서 1차 목표가를 이미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2차 목표가까지도 뭐 달성하는 건 저는 올해 뭐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이제 현대차 이제 조지아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이제 메타플랜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현지화 전략이 너무나도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얼마나 잘 준비했나라는 부분도 함께 보면서 리스크와 호재를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올해 화신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또 말로 홈런까지 달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신 함께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동차주도 관세 관련 리스크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종목들 미리 선점한 결과 이렇게 목표가에 달성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반도체주 안에서 또 그러한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 보고 있습니다. 소재단 안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램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이닉스랑 과거에 협업해서 불화소
교과서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이제 소재 쪽에는 이제 소부장업체 중에 이런 작은 종목 중에도 좋은 종목이 있네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기억나실 텐데요.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HBM용이나 혹은 유리기판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가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통해서 이제 자동화 설비 쪽도 삼성에서도 뭐 전체 무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인데 이런 뭐 중소기업에서도 계속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올해 CES에 나온 것처럼 다이브인이 실제로도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은 조정 구간이라서 가격도 좋은 것 같아요. 차트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우리가 가격 전략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뭐 4,900원 전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4,9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편안한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차익 실현할 수 있는데 1차 목표치는 6,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2차는 8,000원. 저는 사실 올해 좀 길게 놓고 보면 10,000원도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 이상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에서 말로 홈런까지 딱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정말로 10,000원이 가는지 그리고 돌파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꾸준히 AS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500원 이탈할 때만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하고 나서 재매수하는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거다라는 정도로 올해 좀 멋진 종목 중 하나로 램테크놀로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만루 홈런 종목 램테크놀로지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1차, 2차 목표가 6,000원, 8,000원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